컴퓨터 친구의 주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과목 프로그래밍 일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본 강의에서도 많이 강조했던 말 중에서 하나가 프로그래밍 일반은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게 되면 거의 만점에 가깝게 점수가 나오고요.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치게 되면 거의 꽈락 수준으로 점수가 나오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를 해두게 되면 너무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걸 떠나서 프로그래밍 일반은 반드시 본강을 듣고 오셔야만 문제풀이 할 때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자, 41번 문제는 진짜 이건 뭐 거저주는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41번 문제가 자, 2개 이상의 CPU, 자, CPU가 2개 이상이래요. CPU의 약자가 뭡니까? 중앙 처리 장치죠. 중앙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중앙 처리 장치, 영어로 하게 되면 Central Processing Unit의 약자예요. 처리한다는 말 자체가 프로세싱이죠. 근데 2개 이상이니까 멀티가 되겠죠. 멀티 프로세싱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답 3번이고요. 혹시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게 멀티 프로그래밍 시스템이 자주 나와요. 자, 이 멀티 프로그래밍 시스템이 답이 되려면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이란 말이 반드시 나와요. 자, 여기에서는 CPU가 나왔기 때문에 멀티프로세싱이 답이란 얘기예요. 너무 쉽죠? 41번 문제였고요. 자, 42번 문제는 재배치 형태의 기계어로 된 여러 개의 모듈을 묶어서 로드 모듈을 작성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처음에 원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죠.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과정을 우리가 컴파일이라고 하죠. 자, 컴파일, 번역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 거를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하죠. 자, 이 목적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행 가능한 형태로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죠. 이때 우리가 쓰는 걸 우리가 링커 또는 링케이지 에디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드 모듈을 묶어서 로드 모듈로 작성하는 것은 우리가 링케이지 에디터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고요. 43번 문제는 C 언어 문제, 역시 본강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문제 같기도 하네요. include studio H, 이거는 뭐 사전 추가하라는 얘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 C 언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C 언어 프로그램의 시작은 메인 함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반드시 메인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문제 속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C 언어 프로그램의 시작은 어떤 함수를 갖고 시작을 합니까?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가 시작이 되면 중괄호가 열리고요. 맨 마지막에 중괄호를 닫아줌으로써 중괄호 안쪽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코딩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int a는 3, b는 10 돼 있는데 얘는 int는 인테저의 약자로서 a라는 정수, b라는 정수,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에다가 정수 값을 입력받도록 선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a 변수에다가 3을 입력받고 b 변수에다가 10을 입력받았어요. 자, 그리고 if문이 들어가죠. 자, if 조건문이 들어가요. 자, 이 조건문에 대한 참값은 이쪽 과정을 실행하고 이 조건문에 대한 거짓값은 이쪽 프린트문을 실행하라는 얘기예요. true와 false에 대한 얘기죠. b 값이 5보다 크면 이쪽 라인을 실행하라는 얘기고 b 값이 5보다 크지 않으면 이쪽 라인을 실행하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입력받은 b 값은 10이니까 b가 5보다 크다는 조건에 만족을 하니까 문제 핵심은 이 라인을 실행했는 결과를 묻는 거죠. 자, a 값이 3이고 b 값이 10이니까 a 플러스 b는 13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 라인을 실행하게 되면 정답은 13이 되는데, 근데 답은 3번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자, 본강의 설명 드렸는데, 그죠? 여기 %x 때문이죠. 아래쪽도 %x예요. 자, 이 %x의 의미는 x가 헥사의 의미로서 %x가 나오면 얘는 16진수로 출력하라는 뜻이에요. 16진수. 만약에 13이 답이 되려 그러면 이 자리에 각각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d가 들어가야 돼요. %d는 뭡니까? 데시멀의 약자로서 10진수 형태로 출력하라는 의미예요. 이 자리에 만약에 %d가 있었으면 답은 2번이에요. 근데 %x가 있으니까 16진수로 바꾸라는 얘기죠. 우리가 16진수 하면 16진수는 우리가 10진수 하면요. 10진수. 10진수라고 하는 것은 0부터 9까지의 수가 10진수예요.
그죠? 0부터 9까지니까 0부터 9까지 10개의 자리가 되겠죠? 그럼 16진수는 0부터 15까지 16개의 수가 16진수가 돼요. 그런데 얘를 컴퓨터에서는 한 자리로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0부터 9까지는 한 자리를 표현할 수 있지만 10부터 15까지는 이게 두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16진수에서 10부터 15까지는 한 자리로 표현하기 때문에 알파벳으로 표현하기로 하자. 그래서 16진수 10을 A라고 하고 16진수 11을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C, D, E 그 다음에 마지막 15를 F라고 하자. 자,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이 A가 10, 내가 11, 내가 12, 내가 13, 14, 15까지만 필요하니까 F까지 쓰는 거죠. 자, 문제에서 우리가 13이라는 값을 구했기 때문에 13에 해당되는 것은 16진수로는 D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어렵지는 않죠? 그죠?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안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니까 본강을 열심히 참조하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44번 문제. 다음 보기에서 단항연산자. 단항의 반대말은 뭐죠? 이항입니다. 이항. 여기서 말하는 이항은 이자 두 개란 뜻이에요. 항이 두 개냐, 항이 단 한 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A라는 항과 B라는 항을 더할 수 있는 이런 수식을 쓰잖아요. 이런 경우에 플러스라는 연산자는 A라는 P연산자와 B라는 P연산자 두 개의 연산자가 있어야 더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는 이항 연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ND, OR, XOR, 논리 연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AND 연산은 어떻게 연산을 하는 거죠? A라는 값과 B라는 값이 있을 때 AND 연산의 결과값 x를 얻으려면 AB의 입력이 00, 01, 10, 11일 때 x의 결과값 AND는 직렬 형태니까 두 개의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강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 AND 연산자도 A항과 B항 두 개의 P연산자가 있어야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ND도 2항 연산에 속하고 OR도 마찬가지겠죠. 2항 연산이고 XOR도 2항 연산이에요. 근데 컴플리먼트는 보수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컴플리먼트 기호는 보통 물결로 많이 쓰는데 물결에서 뭐 A 하면 A의 보수를 구하라. 얘는 A, B가 둘 다 있는 게 아니라 A라는 항, P연산자 하나만 있으면 연산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컴플리먼트는 단항 연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항 연산자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not라는 것도 있죠. not. not은 뭡니까? 부정하는 거죠. 부정한다는 의미는 A를 부정하라. 컴플리먼트 하라. 또는 뭐 보수로 구하라. 또는 A를 부정하라. 뭐 이런 의미에서 A라는 항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not와 컴플리먼트 얘네들은 단항 연산자고 AND, OR, XOR 그리고 사측 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항 연산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자, 45번 기계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이진수 0과 1을 사용하는 게 기계어 맞습니다. 컴퓨터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언어고 인간이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마다 언어가 동일하여 호환성이 높다 그랬는데 기계마다 언어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어가 어렵죠. 기계마다 그 기계에 맞는 언어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기계어를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고급 언어라는 걸 만들어서 기계한테 명령을 내리면 중간에 컴파일러가 각 기계에 맞게 번역해주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정답 4번이고요. 다음 시어는 코드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이제 int 정수형으로 이게 에스트리크 별표가 붙은 것은 우리가 포인트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new int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정수형을 포인트 변수로 만들어라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한 개의 정수 영역을 정적으로 확보하는 거 아니고요. 또 정적으로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한 개의 정수 영역을 동적으로 확보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포인트 변수기 때문에 256개의 실수 영역 아니고요. 동적은 맞지만 실수 영역이 아니에요. 이 포인트 변수라는 말 자체가 정수 영역을 동적으로 확보한다는 거. 이 문제를 통해서 에스테리크 나온 변수 같은 경우에 문제를 통해서 한 개의 정수 영역을 동적으로 확보한다는 걸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7번 C 언어 코딩하는 이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본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잘 언급해 드렸으니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C 언어의 두 수의 비트별 ANDO와 XOR을 구하는 프로그램인데 역시 C 언어는 항상 메인 함수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었죠. 자, 중괄호가 열리고 닫히는 부분까지 프로그램을 코딩을 합니다. 자, 정수형으로 A에 3을 넣고 B에 6이라는 값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역시 정수형으로 CDE라는 변수를 세팅을 해놓고요. 자, C라는 변수에다가 A and B의 값을 넣어두고 D라는 변수에다가 A하고 이거 그죠? 5라인 그리고 B 넣어놓고요. 자, E에다가 A 물음표 B를 넣어놨어요. 자, 여기 연산자를 가만히 보면 A와 B를 AND 연산하라는 얘기죠. 자, AND 연산은 ampersand 기호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A와 B를 O와 연산을 할 때는 5' 기호 쓰면 되고요. XO와 연산을 할 때는 원래 물음표가 아니에요. 그쵸? 물음표가 아니고 원래 이 삿갓 기호를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물음표라고 넣어놨는데 사실 문제에서 이렇게 AND OR, XOR를 써라 라고 했기 때문에 뭐 기호의 의미는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근데 프로그램 코딩하게 되면 실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걸 코딩해서 넣게 되면 이 답은 에러가 나옵니다. 물음표라는 기호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따지는 게 아니라 AND O와 XOR의 결과를 구하는 그 결과값을 묻는 거니까 그냥 AND O와 XOR로 이해하고 따라오세요. 자, 결국 이제 C라는 값에 A and B니까 C라는 값은 A와 B의 AND 연산이죠. 그러면 3과 6을 AND 연산을 어떻게 합니까? AND는 논리 곱이라 해서 3, 6, 18에서 18이라고 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자, 얘를 어떻게 이진수로 바꿔야 되겠죠. 자, 보세요. 자, A라는 값과 B라는 값이 있어요. A라는 값은 3이에요. 3이라는 숫자를 이진수로 바꾸면 제가 어떻게 바꾸라 그랬죠? 아까 위에서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바꾼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1, 2, 4, 8 이렇게 딱 적어 놓고 자, B라는 값도 바꿔야 되니까 8, 4, 2, 1 이렇게 딱 적어 놓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A라는 값은 3이니까 3을 만들려고 그러면 2가 하나 필요하고 1이 하나 필요하죠. 4는 필요 없고 8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3을 이진수로 바꾸면 0011이에요. 네 자릿수로 표현하면. 그죠? 자, B는 6이니까 6을 이진수로 바꾸면 4가 하나 필요하고 2가 하나 필요하죠. 1은 필요 없고 8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B라는 값을 이진수로 바꾸면 0110이란 얘기예요. 자, 얘네 두 개를 AND 연산하는 거죠. 자, A 값은 0011이에요. 0011. 자, B라는 값은 0110이에요. 0110 이렇게 적어놓고 우리가 AND 연산의 결과값을 봅시다. 자, 본 강의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논리 연산에서 AND 연산의 결과값은 두 개 입력이 1일 때, 두 개 입력이 1일 때만 1이고 두 개 입력이 1이 아닐 때는 전부 다 0이에요. 이게 AND 연산의 결과예요. 요거 혹시 본강에서 안 들었다면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AND 연산의 결과는 두 개 입력이 둘 다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다. 그 다음에 OR 연산의 결과는 두 개 입력이 00일 때만 0이고 00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이다. 이게 OR 연산의 결과입니다. 자, 됩니까? 두 개 입력이 00일 때만 0이고 나머지가 다 1일 때 나머지가 다 00이 아닐 경우에는 전부 다 1이 됩니다. 자, 요거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XOR 볼게요. XOR. 자, XOR는 두 개 입력이 00, 11 똑같을 때, 두 개 입력이 똑같을 때는 0이고 두 개 입력이 다를 때는 1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입력이 00, 11로 똑같을 때는 0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0, 1이나 10 서로 다를 때는 1로 표현하는 게 이게 XOR의 결과예요. 자, 그럼 답 나왔죠. AND는 00, 10이죠. 자, AND입니다. 자, AND의 값은 00, 10이니까 8, 4, 2, 1 하면 얘는 얼마?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OR 연산의 결과는 0, 1, 1, 1이죠. 자, 0, 1, 1, 1이에요. 0, 1, 1, 1은 8, 4, 2, 1하면 4나 2 하나 1 하니까 얼마?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XOR는 0, 1, 0, 1이니까 0, 1, 0, 1 하면 8, 4, 2, 1에서 4나 1 하나죠? 얼마예요? 5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자, 사실
이게 이제 논리 회로에 대한 개념과 C 언어에 대한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다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47번 문제를 풀이해 드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다? 뭐다? AND 연산의 결과는 어떻게 한다? AND 연산의 결과는 1, 1일 때만 1이다. OR 연산의 결과는 0, 0일 때만 0이고 나머지 다 1이다. XOR의 결과는 두 개 입력이 0, 0, 1, 1로 같을 때는 0이고 다를 때는 1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과 6이라는 10진수가 나왔을 때 얘를 이진수 4자리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꿨던 거를 다시 원래의 10진수로 바꿀 수 있으면 되는 거. 8, 4, 2, 1 써서. 그러니까 요거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문제 맞출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반드시 C 언어 코딩 문제는 여러분이 맞춰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48번 문제. BNF에서 사용된 심벌 중에서 정의를 의미하는 것은 1번이죠. 요거 키보드에 콜론 2개 하고 이꼴 쓰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A 땡땡 이꼴 B 하면 그죠? B는 A로 정의하겠다.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재밌는 말을 써볼까요? 사랑 땡땡 이꼴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쓸까요? 가만히 있어도 생각나는 거. 그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눈물이 나는 거. 너무 감성적인가요? 그죠? 늘 보고 싶은 거.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다? 사랑으로 정의하겠다라고 표시할 때 C 언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정의할 때 BNF에서 뭔가를 정의할 때 쓰는 게 그러니까 콜론 2개 이꼴로 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자, 49번 문제. 인픽스. 자, 인픽스 말고 앞에 프리픽스라는 것도 있고요. 자, 뒤에 있는 거는 포스트픽스예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프리픽스는 그 앞에 있는 거니까 전위 처리기, 전위. 얘는 인픽스 중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픽스는 후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산자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다음 페이지 가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산술 논리 및 비교 연상에 주로 사용되는 거 아니고요. 연산자는 피연산자 다음에 쓰여지는 표기법이다. 연산자는 피연산자 다음에 쓰는 표기법이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자, 왜 맞는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프로그램 언어에서 가장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 잠깐만요. 이게 지금 틀린 거 묻는 거죠? 그쵸? 임팩스에 대한 표기로 틀린 것을 물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건데 죄송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연산자는 피연산자 다음에 쓰여지는 표기다. 그러니까 연산자가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연산자는 만약에 A하고 B하고 덧셈을 한다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두 개의 피연산자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위 표기법이에요. 인픽스예요. 만약에 포스트픽스는 연산자가 뒤로 간다 그랬잖아요. 아까 앞서서. 그러면 포스트픽스로 표현하게 되면 A, B 플러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반대로 프리픽스 그러니까 전위 표기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표기한다? 연산자를 앞에 두고 플러스 AB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2번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는 문제에서 인픽스를 물었어요. 중위 표기법을 물었어요. 연산자 가운데 둬야 돼요. 근데 연산자는 피연산자 다음에 쓰여지는 게 아니죠. 연산자는 피연산자의 가운데에 쓰여지는 가운데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럼 나머지 다 맞는 말이니까 볼까요? 산술 논리 및 비교 연산에 주로 사용되죠. 프로그램 언어에서 가장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 우리가 인픽스예요. 그죠? 인픽스. 이렇게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고요. 이항연산자에 적합한 표현이다. 이항연산 바로 앞에서 배웠죠. A라는 항과 B라는 항 두 개의 항을 가지고 연산하는 거니까 이항연산에 적합한 표기법이죠. 자, 정리가 되십니까? 자, 50번 가죠. 다음 중 운영체제 기억장치 교체 기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이다. 이게 LRU 기법이에요. LRU 기법. 자, LRU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지금은 생략하고요. 추후에 이 LRU 기법이 또 한번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운영체제 기억장치 교체 기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바꾸는 기법이 LRU 기법이라는 거. 요거 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다른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51번 문제. 다음 표준 C 언어에서
포인터 변수를 사용할 때 아까 포인트 변수 뭐라 했어요? 에이스트리크 붙은 변수가 포인트 변수입니다. 이 포인트 변수를 사용할 때 기억 장소 관리 문제로 데이터 접근 경로가 없어진 후에도 데이터 객체 메모리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을 경우가 발생하죠. 이를 쓰레기, garbage라고 합니다. 이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함수 명령어가 C 언어에서 free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명령어 자체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없애기 위한 명령어는 free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2번 문제. C 언어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는 %입니다. %. 지금은 연산자를 묻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d, %x 이거는 10진수 형태로 출력하라는 의미고 16진수 형태로 출력하라는 의미지 이게 연산자는 아니에요. 근데 연산자를 표현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a, b 그리고 난 다음에 n% 이거 뭡니까? a와 b를 논리 AND 연산하라는 의미죠. 그러면 나머지를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a %b 이렇게 하면 a를 b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줘요. 그래서 퍼센트 기호가 바로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인데 연산자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0 하고 난 다음에 퍼센트 3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의 결과의 답은 뭐가 나와요? 우리가 10을 3으로 나누면 3, 3은 9가 되죠. 나머지 얼마예요? 1이에요. 얘는 우리가 몫이라고 부르잖아요. 얘는 몫. 얘가 뭐예요? 나머지죠. 그래서 10% 3하고 명령을 내리면 정답은 뭐가 나오냐면 1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a라는 값을 %에서 b라는 값으로 했을 때 나머지를 구할 때는 그 나머지 값을 출력하게 해주는 거. 그때 쓰는 게 %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53번 문제. 하나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여러분들을 다 묶어요. 여러분들은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다는 얘기는 뭐 때문에 듣고 있는 거예요? 사무자동화 필기를 위해서 듣고 있는 것은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공통적인 유사한 객체들이잖아요. 이런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표현한 게 바로 클래스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클래스에 있는 겁니다. 정답 4번이고요. 54번 문제.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단위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기억 장소로서 저장되어 있는 값은 프로그램 실행 중이라도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variable. 이거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변수라고 하죠. 변수. 본 강의에서 변수의 의미를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variable 변수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값이다 라는 뜻이죠. 자, 55번. 자, absolute loader에서 이게 절대 로드란 뜻이죠. 각 기능별 수행 주체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 기억 장소의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 이거에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 순서 외워 두셔야 됩니다. 제가 아마 이 본강의에서 그 나이트 클럽에 가서 삐끼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삐끼가 자리를 할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연결 부킹을 시켜주고 부킹이 끝나면 파트너끼리 자리를 재배치하고 그 다음에 재배치한 그 파트너끼리 무대에 올라가서 춤을 춘다, 적재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순서를 외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요. 프로그래머를 삐끼라고 합시다. 삐끼. 프로그래머가 삐끼다. 삐끼가 뭔지 아시죠? 박찬호 뭐 나이트클럽에 그 자리 안내해주는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 프로그래머가 삐끼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이트클럽 갔을 때 자리를 할당해주고 또 부킹을 해주는 사람이 삐끼죠. 그럼 부킹까지 해주면 삐끼가 할 일은 사실 끝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재배치는 어셈블러가 하고요. 그러니까 적재는 누가 합니까? 자, 적재는 컴파일러가 하는 게 아니라 로더가 합니다. 로더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 장소의 할당 연결은 프로그래머가 하고 그 다음에 재배치는 어셈블러, 적재는 로더가 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55번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56번 문제는 C언어로 구현된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에 의해 변수 A와 B에 저장된 값이 뭐냐? 시프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시프트도 제가 본강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 여러분의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선 이진수를 갖고 예를 든다면 이진수. 자, 이진수 1000이라는 이진수가 있어요. 자, 얘를 오른쪽으로 한 비트를 시프트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보세요.
자, 이렇게 여기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럼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겠죠. 1, 0, 0,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지막 자리 0의 자리가 이 낭떠러지 이하로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진수 자릿수는 얘가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였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비트를 시프트 시키게 되면 역시 8, 4, 2, 1에서 얘는 원래 얼마였어요? 얘가 8이었죠. 10진수를 한다면 그럼 한 자리를 뒤로 밀어버리니까 한 자리씩 오른쪽으로 밀려나니까 이 1은 4의 자리로 밀려오니까 결국 앞은 0으로 채워진다면 이 값은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어떤 10진수 8이라는 수가 있는데 이 8이라는 수를 오른쪽으로 한 비트를 시프트 시키면 4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4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누기 2가 돼버린 거죠. 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비트를 또 한 번 시프트 시켰다 하면 역시 낭떠러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0100이 어떻게 되겠어요? 010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얘는 앞으로 0이 채워진다면 얘는 8421에서 이 값은 2가 되는 거죠. 10진수로 따지면. 그럼 역시 얘도 뭐예요? 4에서 2로 나누기 2가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해 두세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프트 기호를 써서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하게 되면 한 비트 할 때마다 각각 나누기 2씩 줄어든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반대로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게 되면 제가 예제를 안 보여드려도 한 자리씩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나누기의 반대인 곱하기 2씩 증가하게 되겠죠. 곱하기 2씩? 자, 요 개념만 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C 언어 코드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int 정수형입니다. 자, A는 15고요. B는 64예요. 자, 그러면 A는 아래쪽에서 새로운 A 값에다 얘는 변수입니다. A라는 값에 입력받은 A라는 값을 오른쪽으로 두 비트를 시프트 시키라는 얘기죠. 15라는 값을 오른쪽으로 두 비트 시프트 시키라는 얘기는 얘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나누기를 두 번 하라는 얘기죠. 2 나누기를 두 번. 15 나누기 2는 얼마입니까? 7.5가 됩니까? 7.5. 자, 이 상태에서 또 한 번 나누기를 2를 하게 되면 얘는 얼마? 3. 자, 계산이 안 되니까 3.7 얼마입니까? 3.8 얼마입니까? 자, 이렇게 얼마 되겠죠. 아무튼 계산을 하면.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죠? 근데 얘가 int이기 때문에 정수형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을 찾아라 그러면 원래 int의 정수형은 소수가 나오면 소수야를 버리는 게 기본입니다. 버리는 게. 그래서 정답은 1, 2, 3, 4분 중에서 a 값이 3이라는 값이 있어야 원래는 정답인 것 같은데요. 자, 문제에서는 3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임의적으로 반올림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 값은 4로 지정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 값은 64잖아요. 그럼 64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곱하기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시프트를 시켰기 때문에. 자, 그러면 64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얼마가 되죠? 128이 됩니다. 128에서 한 번 더 곱하기 2를 하죠. 시프트를 두 번 시프트 시키라는 얘기니까 한 번 더 곱하기 1을 하게 되면은 얼마? 256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이 256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사실 이 문제는 별로 좋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A 값 자체가 3. 얼마 얼마로 나오기 때문에 실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얘를 정수형으로 바꾸는 의미에서 4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C 언어 프로그램으로 코딩하게 되면 얘는 3으로 떨어져요.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간이 조금 허락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C 언어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보세요. 제가 C 언어 IDE 프로그램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C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 프로그램인데 자, 여기서 제가 새 파일을 불러서 PC에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다가 자, 이름은 뭐 그대로 디폴트 값으로 해서 제가 확인을 누르고요. 확인을 누르고 자, 여기서 여기 C 언어를 몰라도 되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보기만 하세요. 제가 그냥 진행해 드리는 거니까.
자, C 언어 코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스 파일을 제가 추가를 합니다. 소스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자, C 언어 프로그램이니까 그냥 뭐 OA라고 할게요. OA 연습이니까 OA.C 프로그램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코딩을 할 때는 그 C 언어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보기만 하세요. C 언어 프로그램을 코딩을 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샵 include 그 다음에 사전을 불러와야 되겠죠. studio.h. 나중 혹시 프로그래머에 관심이 있으면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메인 함수를 항상 먼저 써야 됩니다. 자, 보이드 형태로 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메인 함수 쓰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중갈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 갈로 하고, 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 샵 달러가 아니고 샵이죠. 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여기 보이시는 이 문제를 했을 때 답이 뭐가 나오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그 int a 값을 a가 15고요. 그 다음에 b가 64죠. 64로 돼 있고 C 언어에서 모든 그 한 라인이 끝났을 때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서 그죠? 그 종료를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A 오른쪽 시프트 자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B는 B 왼쪽 시프트 두 칸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해야 됩니다. 결과값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문제에서는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겠느냐라고 물었으니까 안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결과값을 보기 위해서 printf 함수를 써서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은 정수형으로 출력하게 하고요. 두 자리가 출력돼야 되니까 정수형 두 자리가 %d로 출력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개행을 하나 시킬게요. 한 줄을 라인을 띄우고 그죠? 띄우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A 값과 B 값을 출력하라. 자, 세미콜론. 자, 그리고 리턴으로 리턴 제로로 반환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사실 몰라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책의 문제에서는 이 부분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출력하기 위해서 그냥 적은 내용이고 참고로 또 알아두시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d로 하겠습니다. %d가 우리 그 10진수로 출력한다는 거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원 표시 n은 뒤에서 한번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개행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줄로 떨어뜨리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컨트롤 5번 눌러서 빌드를 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자, 실행창이 여기 떴어요. 그쵸? 어떻게 해요? 3, 256 이렇게 나왔죠. 자, 이 C 언어 프로그램에서 이 코드를 그대로 제가 입력을 해서 실행을 시키니까 A 값이 4고 256이 아니라 3, 256이 나와요. 왜냐하면 int라는 정수형을 썼기 때문에 소수 이하는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대로 코딩을 하면은 뭐 다른 조건이 없는 이상 정답은 4가 아니라 3이 나와야 맞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실수형을 하게 되면 3.83인가 뭐 7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니까 반올림하면 4가 되긴 하지만 그쵸. 그래서 문제가 조금 애매한 문제인데 만약에 이 문제가 여기서 이제 만약에 2번에 뭐 3이 있고 이랬으면 뭐 의제기가 당연히 일어나는 부분인데 나머지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으로 이제 답을 하는 게 문제에서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 지금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제가 C 언어 프로그램을 갖고 왔으니까 위에 것도 한번 해보죠. 이것도 그죠?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복사를 해서 그대로 코드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부 다 컨트롤 C 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그램에서 방금 요거는 실행시켜 봤으니까 이걸 다 지울게요. 지우고 컨트롤 V 해서 방금 문제에 있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죠? 자, 갖고 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빨간색 줄이 나온 부분에 에러가 있다니까 여기 왜 그죠? 여기 콜론이 왜 들어가 있죠? 그죠? 콜론이 아니라 다운표 열고죠. 다운표 열고 여기는 역슬래시를 제 키보드는 한글 키보드이기 때문에 원 표시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다운표도 다시 닫아주고 자, 그러니까 빨간 줄이 없어졌죠? 그 에러 부분이 없어졌어요. 여기도 이 다운표를 고칠게요. 다운표 그 다음에
%x고요. 이거 역슬래시를 원 표시로 바꾸고요. 다운표 닫아주고 여기는 b-a입니다. 자, 빨간 줄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는 오류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리턴 제로는 이 괄호 중괄호 안에 들어가야 되죠. 이 중괄호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중괄호가 바깥에 있으니까. 자, 어떻습니까? 정리되십니까? 뭐 간단하게 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 위에 거는 여러분들이 C 언어를 공부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몰라도 상관은 없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고, 메인 함수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중괄호가 열린다는 거 알아두시고, 모든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중괄호로 닫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문제에서는 이 부분까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정수값으로 a에 3을 입력받고 b에 10을 입력받고 if문을 써서 b가 5보다 크다면 얘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얘를 출력하라 라는 코드를 작성한 거예요. 제가 실행을 시켜 볼게요. 컨트롤 F5번 눌러서 자, 빌드를 해서 실행을 시켰습니다. 정답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실행창이 뜹니다. D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자꾸 계행에 원 표시하고 n 표시한 거 있죠. 요거 계행하는 거는, 이거 계행을 하지 않으면 이 계속하면 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가 이 D 옆에 붙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걸 했기 때문에 이 D라는 값이 나오고 그 다음 줄에 이 문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 몰라도 상관은 없으니까 아무튼 D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앞서 문제를 풀었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본 강의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다 했기 때문에 지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그대로 제가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자,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에서, 자, 이 부분에다가 그대로 붙여 넣겠습니다. 지우고 컨트롤 V. 자, int 메인 함수 들어갔고 중괄호 열렸죠. 쭉 나가는데 빨간 줄 부분에 에러가 있다는 얘기인데, 보세요. 여기서 이 줄에서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에러가 있어요. 왜 에러가 있냐면, 아까 제가 문제 풀이할 때 설명드렸지만 이거 물음표 아닙니다. x, y 연산은 물음표가 아니고 삭간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삭간 모양으로 표시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도 다운표를 다시 해줄게요. 워드 프로세서에 사용되는 다운표하고 여기서 다운표하고 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것도 역슬래시가 원 표시로 바꾸고 다운표를 다시 닫아줄게요. 자, ABC, CDE 출력하게 만들고, 이 중괄호가 아니라 리턴으로 반환시켜주고 중괄호는 아래쪽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좋아요. 자, 빨간 줄 없어졌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이 코딩이 제대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 자, 빌드에서 실행을 시켜보니까, 자, 정답이 어떻게 나왔나? 이치로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어때요? 실제로 프로그램 코딩을 해서 보니까 좀 더 실감 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C 언어로 여러 가지를 내가 명령 내린 것을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가 우리가 원하는 값을 보여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추후에 C 언어 코딩 문제가 다시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선보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강의를 잘 들었다면 아마 C 언어에 대한 개념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275가 맞고요. 자,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은 1번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뭐 몰라도, 여러분들은 C 언어를 몰라도 왼쪽 시프트는 곱셈을 하는 거고, 오른쪽 시프트는 나눗셈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57번 문제.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운영체제는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연결하는 중간에 있는 위치다라는 말이고요. 동작은 하드웨어 장치다. 운영체제는 하드웨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죠? 뭡니까? 운영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 쓰는 윈도우스가 일종의 운영체제가 되겠죠? 정답이 1번. 금방 찾을 수 있겠네요. 자, 58번. 10진수 634를 BCD 코드로 만들어라. 근데 BCD 코드가 사실 여기서 뭔지는 몰라도 634라는 게 이진수로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BCD 코드로 바꿀 때는 이렇게 바꾸면 돼요. 6, 3, 4라고 적어놓고 자릿수를 4자리로 만듭니다. 4자리로. 4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4자리를 이렇게 만들게요. 6을 8, 4, 2, 1. 그죠? 그 다음에 3도 8, 4, 2, 1. 그 다음에 4도 8, 4, 2, 1.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4를 만들려 그러면 4가 하나 있으면 되고, 8은 필요 없죠. 2도 필요 없고요. 1도 필요 없어요. 이게 4예요. 3을 만들기 위해서는 2가 하나 필요하고 1이 하나 필요해요. 8과 4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6을 만들기 위해서는 4가 하나 필요하고 2가 하나 필요하죠? 1 필요 없어요. 8도 필요 없어요. 정답은 얘가 되겠죠. 몇 번이죠?
1번에 이렇게 네 자리씩 끊으면 이 부분과 이 부분 이렇게 되겠죠.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너무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58번 문제였고요. 자, 59번 문제는 C 언어, 표준 C 언어 관계 연산자 중에서 A와 B는 같지 않다는 의미, 수학적으로 같지 않다 쓸 때 여러분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컴퓨터 키보드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랑 가장 비슷하게 만든 게 는 앞에다가 느낌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거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60번에 파스트리, 이것도 본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파스트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작성된 표현식의 BNF 정의에 의해서 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만드는 트리 형태를 우리가 파스트리라 하고요. 문법의 시작 기호로부터 적합한 생성 규칙을 적용할 때마다 가지치기가 계속 이루어지는 형태, 트리 형태로 이루어지는 형태고요. 파스트리의 터미널 노드가 단말 기호들이 되고요. 주어진 표현식에 대한 파스트리가 존재한다면 그 표현식은 BNF에 의해서 작성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BNF에서 작성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20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C 언어 코딩에 관련된 것을 좀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일반 관련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점을 맞을 수 있는 20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아주 쉬운 과목이에요. 공부를 한다면. 공부를 안 하면 손도 못 대는 과목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 다른 강의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조교였습니다.